안녕하세요. 청프로입니다. 2023년 5월 12일 청프로 마감 시장이고요. 힘든 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이제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하향,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은 1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크게 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사실은 뭐 건강한 조정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가 2,500선이 깨져서 어제 좀 깨졌었는데 2,475선이고요. 코스닥은 이제 900선 깨지고 현재 822까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. 사실 뭐 무슨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상승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뭐 금리 인상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했던 폭을 예상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는 이제 그 연준 파월의 강경적인 발언이 있었다 보니까 지수가 좋게 반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원래 2, 3월 달만 해도 CPI 지수가 뭐 금리 인상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올랐던 이제 움직임이 보였다 하면은 그 이후에 물가가 안 잡힌다,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번 CPI 지수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사실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도 했고 또 금요일 날은 보통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장이 합쳐지다 보니 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뭐 현재 좀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지만은 같이 좀 수익 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신규로 이제 뉴로메카 진입을 했습니다.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한번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다들 이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. 그래서 뉴로메카는 당연히 뭐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로봇주죠.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왜 상승이 나오냐? 2023년도 1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때 저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주식이 그때 장이 뭐가 좋았냐 했을 때 AI, 챗봇 이런 거 아니면 로봇주가 2차전지 이런 애들이 좀 생각이 나겠죠. 1분기를 이끌어 나갔었는데 사실 로봇주가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2분기가 들어서면서 4월 달부터 일본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.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지금 또 다시 왜 올라가냐? 사실은 뭐 로봇주들 이때 이제 상반기에 로봇주가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랑 인수합병, 뭐 협업 이것 때문에 갔었던 거거든요, 실제로. 근데 현재 지금 4월 달에 빠지다가 5월 달 왜 다시 올라가냐? 이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. 두산 로보틱스. 이제 아시다시피 두산은 이제 전 세계는 아니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회사들 중에 하나죠. 근데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가 이번에 상장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규모 자체가 지금 보니까 2조짜리입니다. 2조. 2조인데 지금 요번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상장 심사가 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상장은 한 10월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. 마지막 마무리 되는 거는. 그래서 연내 상장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 아마 내년 상장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뉴스가 뜨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덩달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. 사실 만약에 이거 수혜주를 제가 찾아봤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은 90% 이상의 지분을 두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종목이 올라가고 이러는 건 사실 없을 것 같고 그냥 로봇 섹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었어요. 그다음에 뭐 SPG 시스템스 말씀드렸고 뭐 로보스타 이것도 잡았었죠. 그리고 이제 가장 삼성이랑 엮인 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들도 지금 차트 보시면 반등이 나오고 있죠. 그 중에서는 제가 이제 좀 익숙했던 종목이죠. 그래서 뉴로메카를 진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제 기억에는 두산이 7년 만에 IPO를 하는 거고 로봇 사업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6월 달에 한국거래소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이제 코스닥이 아닌 거 이번에 코스피입니다. 코스피에 상장이 될 거고 예비 심사 끝나면 상장이 좀 잘 될 거예요. 아마 뭐 당기 순이익이랑 뭐 여러 거 뭐 매출 그런 거 따져서 상장 심사를 받는데 아마 두산 이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던 라인이 35,500원 정도였어요. 그래서 여기서 사실 뭐 3만 6천 이 정도만 되겠죠. 여기 라인에서 한번 매수하셨으면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진입을 했고 이제 목표는 이제 전고점까지 가냐 안 가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전고점이 지금 5만 900원인데 이게 오늘 두산 로보틱스로 끝나는 건 아니고 뉴스가 계속 붙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붙어주면서 여기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내려오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 2파동이 나왔고 3파동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
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오늘 들어가서 한 2% 정도 수익 구간이신데 앞으로 움직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지수 자체가 안 좋았었는데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 악재가 해소가 됐죠.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어제도 이제 주식 하실 때 이게 큰 악재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에코프로 그룹에서 똑같은 수치 한번 더 하면은 이제 뭐 분식회계를 했다든가 아니면 공장에 불이 탔다든가 이런 식으로 큰 악재가 나와야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뭐 휘청휘청 단기 순이익도 왔다 갔다 하겠죠. 근데 전 회장의 비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회사가 관여된 것도 아니고 회사 자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개인의 뭐 한 11억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11억이 크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 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. 뭐 단기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가 장중에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1%, 2%까지 올라왔었는데 다만 뭐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가 좀 빠졌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랐죠. 2.48%. 어제 이제 카톡방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쓴소리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. 이게 개인이 회사를 흔들 만한 악재는 사실 별로 없어요. 기억나는 거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죠. 그게 뭐 회사 돈을 해갖고 비트코인을 샀던 사건이었는데 그거는 정말 공금을 횡령해서 들어가서 이제 회사 자체가 그 거래 정지까지 들어갔던 거,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거고 이제 에코프로 이 사태 자체가 뭐 개인의 일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반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코스피 위주로 이제 기관 매도 물량이 나왔고 오늘은 좀 개인이 엄청나게 사줬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좀 매도를 해줬고요. 개인이랑 이제 기관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장이었습니다. 오늘 상승 전환은 좀 실패를 했어요. 이제 금요일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실패를 했지만 다음 주가 좀 이제 큰 뭐 재료 자체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다음 주 상승 기대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악재, 뭐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조금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산업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뭐 2차전지, 자동차 부품, 조선, 전기, 뭐 방산, 로봇, 페라이트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뭐 움직이는 종목도 되게 많은데 이런 성장 섹터 중에서 로봇주들 그리고 이제 핵융합, 뭐 스마트 원전 이게 좀 긍정적일 걸로 보고요. 뭐 당분간 이슈가 사실 없습니다. 뭐 이게 성장하는 테마지만 뉴스가 계속 붙어줘야 뭐 옛날 AI 이런 게 붙으면 계속 갔잖아요. 그런 것처럼 뉴스가 붙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약간 부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가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아 보이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도 괜찮습니다. 제가 여기서 봤던 거는 뭐 SBB테크라든지 뭐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. 종목이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제가 뭐 따로 근데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종목을 뭐 하는 것보다는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화신, 뭐 서현이와 뭐 저스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.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개인적으로는 애경케미칼이 개인적으로 매수하시기 좋았던 것 같아요. 제 기준으로는 애경케미칼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좀 고민했던 종목이었었는데 원하는 자리까지는 안 내려왔어요. 애경케미칼 이런 것도 종목 좋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조금 사건이 있었던 게 이제 국내 한정으로 구지역이 좀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사실 그냥 약간 어떤 농장 하나에서만 하고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좀 확산이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같은 게 이제 대성 미생물 어제 좀 말씀드렸죠. 오늘 얘가 장중에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분봉상으로 오전에 이제 나왔다가 좀 하락을 했어요. 이제 13,0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때가 시간이 딱 그 시간이 한 12시, 11시, 12시 사이에 격상을 했습니다. 구지역 그걸 아마 주의 단계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뜨고 나서 상한가를 보내버렸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게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주말간 나들이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확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. 그래서 주말 뉴스에 따라서 월요일, 뭐 화요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초기적인 진압을 잘하면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대성 미생물, 제일바이오, 이글베까지 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하고 첨프로와이 종목은 이제 딱 3개죠. 지금 TMC가 오늘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. 이제 진입하고 조금씩 3일 정도
첫날 올라가고 이틀 좀 하락을 했는데 뭐 다음 주 많이 내려왔죠. 자리가 괜찮습니다. 만약에 매수가 고민이 되셨다 그러면 오늘 사시는 게 제일 좋죠. 오늘 같은 데 저점에 잡으시는 게 좀 좋았고, 월요일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오픈 엣지가 좀 상승이 나왔죠. 제가 이제 바닥에서 좀 돌려주는 것 같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오늘 7%까지 올랐습니다. 장이 진짜 이렇게 안 좋은데 7.3%가 올랐던 거는, 장이 좋을 때 7% 오르는 거랑 안 좋을 때 7% 오르는 거랑은 솔직히 느낌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하락한 다음에 7%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잡으신 분들은 뭐 7% 이상 수익 보셨겠죠? 그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늘 좀 강하게 털었습니다. 얘 잠깐 말씀드리면은 장중에 장 초반에 10%를 내렸어요. 7,200원까지 내렸다가 올라와서 이제 4.5%까지 올랐습니다. 근데 사실 뉴스가 계속 붙어주는 게 뭐냐면은, 지금 오늘만 해도 이제 머스크, 이제 어제 뉴스였는데 히토류 제로 선언했습니다. 모두가 불가능하다고는 합니다. 근데 사실 이제 히토류가 효율도 높고 페라이트 대비해서 적게 들어가도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무게가 이제 히토류를 만들었을 때 배터리가 좀 적게 나와서 무게 자체가. 근데 지금 어쨌든 그동안 뭐 음극재 뉴스 나오다가 페라이트로 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뉴스로 솔직히 머스크가 사실 뭐 진짜 실제로 혁신적인 거 우주로 보낸다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은 그냥 뭐 입담으로 주신 뭐 도지코인 좀 생각나는데 그런 것처럼 막 올리잖아요. 그래서 페라이트로 할 수 있는지, 미중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걸 동반에 같이 올려줄 수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 기준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크죠. 그래서 이제 지난주랑 뭐 지난주 봤을 때 2주 동안 급등 나오고 이번 주에 좀 급락이 좀 많이 나왔어요. 근데 급락 나오는 거 대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안 나온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세력이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걸 좀 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래량이 들어간 거에 대비해서 매도 물량이 크게 들어간 거 뭐 나왔죠. 실제로 뭐 여기 3주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간 양대 그리고 음봉이 똑같이 나왔죠. 근데 거래량은 안 나왔어요. 그렇다는 거는 조금 봤을 때 좀 더 상승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유니온 계속 좀 보고 있으니까 지금 하락을 한 20%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뭐 다음 주 정도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픈엣지 다 좋은 종목들이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000% 완신 종목, 그리고 이제 맥스트 아직 뭐 6월달 남아 있고요. 피델릭스, 동국제강 오늘 손절을 했습니다. 얘가 뭐 좋은 건 아닌, 시장 대비해서 사실 제일 좀 좋게 봤던 거는 이날이었습니다. 이 4월 26일 날 밑에 하방으로 밑꼬리를 확 달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상승하려는 시그널로 보여요. 근데 이걸 보이고 나서도 지금 이제 계속 하락을 해서 얘가 지금 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아직 올리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손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약 12%가 손절을 했기 때문에 손절하셨더라도 제가 더 좋은 종목을 위해서 누려 메카를 진입을 했죠. 그래서 손절하고 들어가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서 좀 선택을 한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삼성물산, 그리고 자람테크놀로지도 오늘 하락을 했지만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준비 중입니다. 사실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때 21%가 올랐지만은 조금 다시 내려왔죠.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니까 좀 걱정 마시고, 웰크노만텍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어제 말씀드렸죠.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개인적인 악재로 하니까 다시 바닥에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. 이런 식으로 흐름 보면 좋지 않을까. 장이 좀 안 좋은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하락폭이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은데, 주말간 뭐 솔직히 뭐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. 근데 뭐 솔직히 뭐 미국 장도 뭐 계속 영향을 끼치니까 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래도 지금 하락장에 사실은 저희가 뭐 유 교수님도 방송을 하지만은 선물 매매를 이렇게 병행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. 주식으로 뭐 수익을 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사실 주식으로 뭐 이렇게 하락이면 솔직히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선물 매매로 병행을 하시니까 만약에 나는 주식만 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 무조건 뭐 병행을 해놓으셨으면 수익이 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자산 분배를 하고 포트폴리오 새로 만들고. 그래서 너무 막 내가 산 주식만 하겠다 이렇게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럴 때는 조금 하방도 배치 가능한 선물 매매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 거 다 도와드리니까 카톡방에서 뭐 담당자한테 뭐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한번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
힘든 지금 둘째 주가 5월달 2분기가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다음 주 좀 상승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이제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